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성북구 장이동 그리고 정릉 6구역을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없어지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 방식을 한번 쭉 이해를 하시면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 재개발 여태까지 추진되는 것들은 없어진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사업별 비교를 해보면 민간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한 다음에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던 기존의 사업 방식입니다. 기존의 사업 방식인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지지부진하고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공공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너무 공급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LH, SH 소유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이라는 방식을 내놨었는데, 진행 방식은 뭐냐면 분담금을 확정을 하고 분담금이 모자라면 대납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사업시 인가를 받을 때도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비를 상향시키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많은 곳들이 신청을 했다가 다시 다 해제를 했죠. 공공주도 재개발은 더 안 가죠. 조합 설립도 안 합니다. 그냥 LH가 단독 진행을 해요. 진행 방식은 소유자들이 LH한테 모든 소유권을 넘기고 LH가 분양권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정법에 있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 한다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사업 방식이 비슷한 거예요. 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걸 발표를 했죠. 신속 통합기획 해가지고 민간 재개발과 동일한데 서울시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표를 보면은 그냥 나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간만 단축해줘요. 누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흥행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사업시 인가 때 개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 비율을 높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근만 있어요. 채찍이 하나도 없어요. 당근과 채찍이 둘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한강변 알짜 신반포 2차도 신속통합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여의도도 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신청 완료했고, 오세훈 시장은 압구정동 현대에도 참여를 하라고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사업 방식에 있어서 전혀 채찍이 없이 그냥 시간 단축해 준다는데 누가 안 합니까? 근데 사업 방식이 똑같아요. 시간 하나 단축해 주는데 다른 건 뭐냐면은 기간 단축해 주는 거랑 권리산중 기준일 및 그 다음에 지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시간을 단축해 준다는데 그것도 얼마나 단축해 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업시행 인가를 빨리 통과를 시켜주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조금 말은 좋은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장인뉴타운 해제지역 중 신속통합기획 신청구역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장이동이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은 잘 진행되고 있고, 노란색은 다 입주가 완료된 곳들입니다. 이 중에 있어서 장이 13구역과 11구역이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볼 거고요. 자, 정릉 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 지역이에요. 그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걸 보니까는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그 주변의 집들만 노후된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신속통합 기획 신청을 한 곳이에요. 자, 정릉동 506번지 일대 56,560제곱미터인데 2009년도에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고 2011년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돼요. 이 단독들이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 조합 원수를 책정하는 데서 잘못됐다. 그래갖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조합 설립 인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정체가 돼가지고 2020년 사업까지 다시 한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정릉 6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연장 결정 부동의, 그러니까는 연장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취소가 되면서 구역 지정도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번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기사를 보면은 2011년도에 정릉 6구역 고층 아파트 재건축 재동이 됐고요. 법원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쪽이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사업성이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고층이 안 되는 거였지만은 오세훈 핵심 공약에 있어서 7층까지 묶여있던 서울 빌라촌 개발 빗장 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여기도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냥 7층이 아니라
정릉이라는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이 돼요. 정릉이라는 데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노후도는 심각해 보입니다. 그냥 전체가 시뻘겋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 오늘 장이동과 두 곳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돌고지역 사거리고요. 지금 여기서 직진을 하면은 북서울 꿈의 숲이 나와요. 오른쪽은 이제 장인뉴타운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좌측 부분이 장인뉴타운 쪽에서 많이 해제가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장인뉴타운은 반쪽짜리 뉴타운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자, 지금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들은 이렇게 지금 다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아이파크부터 해서 레미안, 그리고 장인뉴타운에서는 첫 번째로 했던 저 코롱 하늘채까지 쭉 이어지면은 위에서는 이제 동북 경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좌측편이 장이 13구역인데 11구역은 재추진하는 게 지금 그 이제 돌고 지역에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 경전철 공사 현장 앞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11구역 쪽으로. 오른쪽이 이제 장이 19구역 철거 현장이고, 자, 여기는 장이 4구역입니다. 장이 4구역 철거 현장이고요. 정면에 지금 순환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바로 밑에가 돌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장이 이동 주민센터 앞이고요. 장이 전통시장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 왼편이 지금 다 요번에 장이 11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왼쪽 건물들도 결국은 다 재개발구역에 요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속통합기획 왼쪽에 포함되는 건데, 옛날에는 이렇게 반대를 할 만 했겠죠. 이런 상권들이 좋은 데들은 반대를 할 만 했을 겁니다. 그 전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사업이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 2008년부터 2013년 동안 아파트 계속 가격 떨어지고 세일 기간이었잖아요. 계속 물건을 싸게 팔아야 되는데, 니네 사업하지마, 물건 만들지마, 그럼 당연히 안 만들고 해지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건값이 엄청 올라갔죠. 물건 올라갈 때는 서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물건값 떨어질 때 니네 해지하고 싶으면 해제해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해제를 했던 곳이고, 지금 물건값이 오르니까는 또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다들 신속통합기획 뭐 절차까지 단축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여기가 지금 전통시장 앞이에요. 전통시장 앞이고, 이 전통시장 지금 건너편 쪽 이쪽도 다 재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상권 좋은 데로만 왔는데, 이 상권이 좋아도 건물들은 되게 노후된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는 다 충족을 하는 겁니다. 상권이랑 노후도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대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구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뭐 신축을 하려는 현장도 있고요. 자, 이게 신속통합계획이 신촌도 쉽지만 이런 데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데들은 30%가 반대하면 또 해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 재생 시범사업을 일시 중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신청을 해서 그래요. 근데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우리랑 똑같네. 현장에서 답을 찾다. 그렇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쪽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청을 했지만 해제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면은 상권이 발달돼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노후도는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상권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도 그만큼 쉽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독 다가구 이런 것들이 역세권에 있어요. 역세권에 있어가지고 여기 땅의 가치는 개발을 안 해도 좀 높은 편이에요. 개발을 안 해도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가치가 이미 자기네 땅의 가치가 높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들을 지으면은 나중에 재개발이 안 돼도 얼마든지 간에 땅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역세권에 붙어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노후도가 나오는 것 같아도 다세대 주택들 빌라들 30%가 동의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추진은 하고 있지만은 1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 전통시장도 앞에 있고요, 상권도 발달돼 있고 이런
지금 역세권에 붙어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엔 보통이 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장이 11구역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청은 했지만 반대 세력에 몰릴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다시 한번 전통시장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전통시장 앞이에요. 바로 앞에 신한은행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선 당연히 30% 동의하는데 안 했겠죠. 이 부분은 잠깐 내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11구역은 마무리할게요. 이쪽 상권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전통시장 앞에 바로 경찰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데들이 반대를 할 수 있어요. 30% 반대하면 구역지정 또 취소가 될 수 있거든요. 구역지정이 된다고 해서 아주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이게 지금 현장을 와봐야지만이 이렇게 재개발이 30% 동의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기 호재가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장을 와봐서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과연 면적에 얼마만큼 상권들이 많이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재개발을 했을 때 이득이 되는 사람이 한 70% 이상이 돼야지만이 재개발은 잘 추진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30% 이상이 재개발을 하면 손해보는 이런 건물주가 형성이 돼 있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좀 재개발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이라 건물들이 이런 지금 1, 2층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건물에 대한 가치가 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건물의 가치가 땅에 비해 안 좋은 데들도 있어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 똑같이 상업지역인데 굉장히 높이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2층만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들은 오히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데들은 좀 난감해요. 좀 이 내용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긴 한데 그런 것들 다 이해 못 하셔도 되고요. 어느 재개발 정비구역에 상권이 이렇게 많이 살아 있어 가지고 30%가 해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30%가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구역을 한번 살펴봤고 13구역으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편은 지금 장인 뉴타운의 그러니까 좌측 지도로 보면은 약간 남쪽으로 보일 거예요. 하단부라고 보시면 돼요. 우측이니까는 장인 13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장인 13구역 굉장히 큽니다. 큰 구역이 해제가 됐었고요. 거기들이 지금 다시 또 신청을 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크게 돌고 있는데 이제 내부에 지금 구옥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신축들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참, 장이 13구역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지금 정면에 저렇게 신축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 왠지 꽤 있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지금 이렇게 현장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난 거죠. 그 맞은편에 또 신축 현장이 있습니다. 자, 짓고 있는 것이 있고 맞은편에 또 현장이 있고요. 벌써 2개 동이에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야, 그동안에 해제되고 신축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쭈르륵 신축들이 있고요. 동네가 이제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저기도 신축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48세대나 짓는 현장이에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 성북구가 좀 잘했던 게 뭐냐면 지금 신축들이 지금 꽤 이렇게 주변에 있긴 한데 다시 재개발을 추진을 할 거라고 건축허가 제한이 토지 이용 계획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었지만은 행정적으로 그냥 안 해줬었어요. 건축허가를 안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토지 이용 계획상은 건축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런 표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내려고 막상 성북구청에 들어가면은 야, 행정상으로 우리는 안 내준다 그랬어요. 여기는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내준다. 그럼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니네들이 제한한 것을 고시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우리는 피해를 보지 않냐. 그래, 피해를 보더라도 그러면은 니네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대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풀이 자라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땅은 매입을 해놓고 철거까지 해놓고 건축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그러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현장 지금 잠깐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48세대 허가 내서 짓고 있는 현장인데 지금 이렇게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장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기도 무슨 이유인지 여하튼간에 공사가 좀 멈춰있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하여튼 성북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져요. 자, 뭐 신축 현장들도 있고 멈춘 현장들도 있고 또 그냥 아예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노후도가 있고요. 여기는 11구역과 다르게 재개발은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북구에서 그렇게 행정적인 건축허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후도를 유지하고 있고 재개발에 대한 추진 의지가 구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강한 편이죠. 자, 13구역 상단 부분에 있고 여기에도 또 뭐 짓고 있는 현장이 있네요. 여기에도 짓고 있는 현장이 있고요. 저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돼요. 이 재개발 신청한 102곳 중에 신축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 다 안 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건축허가 제한을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짓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고시 공고라든지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짓고 있는 거를 갑자기 날벼락을 떨어뜨려서 너는 실컷 지어라 나는 안 준다. 뭐 무슨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이 13구역 쪽 이 일대는 어느 정도는 노후도가 나아 보여요. 어휴, 힘겹게 지금 올라가는 분이 계시고 이런 계단들도 되어 있고요. 야, 희한하게 돼 있네요. 이런 계단을 통해서 공동주택 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난감하다. 재개발해야 되겠죠, 같이 통합으로. 자, 장이동 여기 몇 번지입니까? 야, 여기도 한창 공사 중이네요. 장이동 230에 104 일대예요. 한 동, 두 동, 뭐 세 동. 야, 여기 약간 단지 형태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거의 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런데 다 분양이 끝났을 것 같은데 참 그 전에 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는데 저런 것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고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를 보면 그건 선의의 피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저는 구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오늘은 장이동 장인 뉴타운 해제지역 11구역 13구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11구역 13구역 돌아다녀 봤더니 13구역이 주거지역에 대한 성격이 훨씬 강하고 노후도가 심하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11구역 같은 경우는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서 앞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13구역에서는 신축 현장들이 꽤 있고 현재 행정상 건축허가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기존에 짓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면서 향후에 재개발 신속 통합 계획이 잘 진행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 봐야지만이 11구역과 13구역의 정확한 차이를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할지 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요. 현장이 답이다.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현장이 답이었습니다.